조선 중기 한양의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 사이로 상인들의 외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를 띠었지요. 그러나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도 신분의 벽은 높고 단단하여 양반과 천민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숨을 쉬는 듯 하였답니다. 유교의 엄격한 규율이 사람들의 마음마저 올가매는 시대였던 것이었죠. 최판서 대감 집의 하인 덕이는 평범한 얼굴에 말수가 적었고 늘 고개를 숙인 채 집안의 굳은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의 옷은 낡았고 손은 거칠었지만 덕이의 표정에서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느껴졌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수많은 노비 중 하나, 그림자처럼 스쳐가는 존재였던 것이었어요. 덕이의 임무 중 하나는 서고의 책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었답니다. 서고는 주인 집의 오랜 역사와도 같은 곳이었지만 하인들에게는 그저 먼지만 쌓이는 방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덕이에게 그곳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정리하며 책 속의 글자를 한자 한자 눈으로 좇았고 어린 나이부터 몰래 글을 익혔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아래 하인이 글을 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만약 발각되면 혹독한 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에 덕이는 자신의 학문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는 밤마다 촛불 아래 책을 펴고 시와 글을 탐닉하며 마음의 자유를 찾았던 것이었답니다. 그날도 덕이는 서고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책장 위에 떨어지자 그는 잠시 멈추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서 세상의 굴레를 잠시 놓아보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깊은 갈망이 묻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몰래 글을 익힌 덕이에게 서고는 숨겨진 세상이었어요. 하인이 글을 안다는 건 조선의 신분제 아래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에 그는 이 비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때 서고 문이 삐걱 열리며 하인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덕이보다 나이가 많고 성격이 좀 더 거칠고 직설적인 하인이었죠. 그는 문틀에 기대며 툴툴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덕아, 여기서 뭐 하느냐? 또 그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 처박혀 있네. 덕이는 재빨리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제자리에 꽂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먼지 좀 털고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님께서 서고 관리를 워낙 신경 쓰시잖아요. 철수는 한 걸음 다가와 책장을 흘끗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너 하인 주제에 여기서 시간 보내는 거 보면 꼭 글이라도 읽는 것 같단 말이야.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덕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에이, 철수 형님, 제가 글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먼지 털고 정리하는 겁니다. 덕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덕이의 어깨를 툭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같은 놈들이 글을 알 리가 있나. 열심히 청소나 해.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철수가 떠난 뒤 덕이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안도했습니다. 그의 비밀은 또 한 번 무사히 지켜진 것이었죠. 그는 다시 책을 집어들고 방금 읊던 시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최판서 댁에는 외동딸 지연이 있었지요. 20살 지연은 고운 얼굴과 총명함으로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답니다. 아버지 최판서는 딸의 혼사를 통해 가문의 위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이씨 가문의 도령 도현과의 약혼을 결정하였던 것이었죠. 도현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양반가의 장남으로 25의 젊은 나이에 이미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은 성정이 강한 어머니 이씨 부인의 그늘에서 자란 탓에 묘한 구석이 있었지요.
도연은 모든 일을 어머니의 뜻에 따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풀이하듯 엄격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법이 드물었답니다. 어머니가 옷을 골라주지 않으면 외출조차 망설이는 성격이었죠. 도연의 이런 모습은 한양의 양반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조롱거리가 되곤 하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도연과 함께 한양 근교의 절에 다녀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정략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서로를 더 알아야 한다는 이유였죠. 지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연과의 만남은 언제나 딱딱하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녀는 차라리 혼자 서고에 틀어박혀 책이나 읽고 싶었지요. 그리하여 지연이 도연도령과 절에 가야 하는 막막함을 달래려 서고에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서고의 문을 열자 나무와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익숙하고 정겨운 냄새였지요. 그때 어디선가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듯한 소리였지요. 지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시를 낭독하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서 세상의 굴레를 잠시 놓아보네. 마음은 강물 따라 흘러가고 묶여있던 생각들도 풀려나리. 바람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꽃이 핀 누구의 것이라 묻지 않네. 이 밤 모든 것이 고요히 섞여 하늘 아래 하나가 되려 하네. 지연은 숨을 멈추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시는 그녀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책장 너머 창문 아래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당당했고 손에 든 책은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쥐어 있었지요. 그는 하인덕이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멈칫하였습니다. 하인이 서고에서 책을 읽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답니다. 그 시 어디서 배운 것이냐? 덕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지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황급히 책을 덮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용서해 주십시오. 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식은땀이 주룩 흘렀지요. 그러자 지연은 손을 내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그저 궁금했을 뿐이야. 그 시, 내가 처음 듣는 시 같은데 다시 들려줄 수 있겠어? 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송구하오나 소인 놈이 감히 생각나는 대로 말하였을 뿐 미천한 그리움니다. 지연은 덕이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하인이 그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덕이가 그를 알고 시를 지을 수가 있었다니 그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 시, 참 좋구나. 내가 지었다니 정말 놀라워. 다시 한번 들려주렴. 지연의 말에 덕이는 조심스럽게 눈을 지그시 감으며 다시 시를 낭독하였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서고를 가득 채웠고 지연은 시를 낭송하는 덕이의 목소리에 빠져들었죠. 지연은 덕이의 새로운 모습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유와 열망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조선의 신분제를 뛰어넘는 뜨거운 영혼을 비추었죠.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참 특별하구나. 글을 아는 것도 대단한 일이거늘. 이렇게 시까지 지을 수가 있다니. 그래, 글은 언제 배운 것이더냐? 덕이는 그녀의 말에 살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아씨께서 서당에 다니실 때 소인이 모셨지요. 그때 어깨너머로 조금씩 알게 된 것이 그만. 너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아가씨, 과찬이십니다. 소인 같은 천한 것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니다, 오히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 집안에
나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기쁘구나. 내 비밀로 해줄 터이니 서구에서 종종 너희 시를 들려주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특별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도현과 함께 한양 근교의 절로 향하였습니다. 마차 안에서 도현은 늘 그렇듯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그의 옷은 최상급 비단으로 지어졌고 반짝이는 옥동곳이 달랑달랑 낭창거리며 흔들리고 머리에는 가시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어딘가 어색하였습니다. 낭자,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 절의 풍경이 좋다고 하셨지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도연의 대화는 늘 어머니의 의견으로 시작되고 끝났기 때문이었죠. 절에 도착하자 도연은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준 음식을 꺼냈습니다. 그는 상을 차리는 하인들을 보며 연신 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자랑하였죠. 이 약밥은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라 아주 맛이 있지요. 저희 집안의 별미랍니다. 이렇게 낭자에게도 맛을 보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한번 드셔보시지요. 지연은 약밥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침의 서고에 남아 있었답니다. 덕이의 목소리, 그 자유로운 영혼이 담긴 시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이었죠. 산책하던 중 도연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바람이 불면 갓을 꼭 잡으라 하셨습니다. 혹여 양반 체면에 갓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요. 지연은 그의 말에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에 갓을 걱정하는 모습이 어쩐지 우스꽝스러웠던 것이었죠. 그녀는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도련님, 혹시 어머니의 말씀 없이도 무언가를 결정한 적이 있으신지요? 도연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말씀이 늘 옳으시니 굳이 제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에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답니다. 도연은 자기 생각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은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았죠. 절에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마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어머니가 준비해준 물건들과 그녀의 지시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답니다. 대신 덕이의 시 낭독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자유롭고 뜨거운 목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던 것이었죠. 그날 저녁 지연과 절을 다녀온 도연은 친구들과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한양의 번화한 거리에 자리 잡은 기생집 월하루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요. 기생집의 문을 열자 대나무 발 사이로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흘렀고 술과 음식 냄새가 공기를 채웠지요. 도연은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 그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갓은 여전히 단정히 머리에 얹혀 있었고 비단옷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깔끔하였죠. 월하루의 방 안에는 도연의 오랜 버신, 석진과 민수, 그리고 몇몇 젊은 양반 도령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답니다. 석진은 성정이 호방한 인물로 과거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말재주와 유머로 한양에서 이름난 도령이었죠. 민수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사람을 관찰하며 은근한 비꼼을 즐기는 이였습니다. 방 안에는 기생 2명이 곁에 앉아 술을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메웠답니다. 석진이 술잔을 들며 도연을 향해 씩 웃었습니다. 자, 도연이 한 잔 받으시게. 듣자 하니 오늘은 지연 낭자와 산책을 다녀왔다지 않소? 그 아리따운 아가씨와의 시간은 어땠는가? 그의 목소리는 장난기 가득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번쩍였지요. 도연은 술잔을 손에 쥔 채 살짝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네. 어머니께서도 지연 낭자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 나쁠 리 없지 않겠는가?
그 말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답니다. 석진은 잔을 내려놓으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민수는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죠. 기생 하나가 까르르 웃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석진이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답니다. 허허, 도현아, 자네 어머니 이야기는 그만 좀 하게. 지연낭자의 눈빛이 어땠는지, 손을 잡아보았는지, 입술은 겹쳐보았는지 그런 걸 말해보란 말이야. 도연은 당황한 듯 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건 사대부의 사내가 할 짓이 아니지 않겠는가? 혼사를 앞둔 일이니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 순간 민수가 조용히 끼어들었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비꼼이 묻어 있었죠. 도현, 이 사람아 혼인할 사이인데 어떤가? 이미 모든 사람에게 공표한 사이니 그런 곳에 갔으면 손도 잡고 입술도 맞추어 보고 그보다 더한 것도 허락할 사이가 아닌가? 방 안이 다시 웃음으로 터져나갔습니다. 기생들은 입을 가리며 웃었고 석진은 탁자를 치며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하하, 민수 말대로네. 도현아, 다음엔 꼭 지연낭자의 저고리끈을 풀어 힘 한번 빡세게 써보게나. 도연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변명하려 했죠. 그런 행동은 산 것들이나 하는 짓이고 어머니께서는 늘 내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니 그 뜻을 따르는 게 도리 아니겠나? 하지만 도연의 말은 친구들의 웃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였답니다. 석진은 술잔을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현, 오늘도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곳에 왔는가? 기생집에 가면 기생들과 술 마실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던가? 기생 손목은 잡아도 된다고 하셨는가? 아니면 저고리 고름까지 풀어도 된다고 하시던가? 그는 도연의 말투를 흉내내며 갓을 손으로 잡는 신용을 하였고 방 안은 또다시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그대들 장난이 너무 지나치네. 나는 그저 도리를 지키려는 것뿐이라네. 그는 화가 난 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친구들은 그런 도연을 보며 더 크게 웃었답니다. 결국 도연은 급히 갓을 고쳐 쓰고 기생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품으로 도망치는 어린아이 같았지요. 석진은 잔을 들며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친구, 정말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로군 그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지연낭자가 저런 도령과 혼례를 치른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기생집의 웃음소리는 밤거리를 울렸지만 도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 이씨 부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야말로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죠. 그러나 그 믿음은 그의 약혼녀 지연의 마음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도연의 마마보이 같은 태도와 덕이의 강인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자꾸만 대비되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서고로 향하였죠. 달빛이 창문을 통해 서고를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는 여전히 하인 덕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촛불 아래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잠 안 주무시고 어인 일이십니까? 덕이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지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니 잠이 안 오는구나. 너희 시를 다시 듣고 싶구나. 덕이는 그녀의 말에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랑과 자유를 노래하는 시 구절로 조용히 을조리며 지연의 마음을 차분히 다독여 주었답니다. 지연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아가씨와 하인, 느낄 수 없는 감정, 그리고 다가오는 정략 결혼이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느 맑은 가을 오후, 지연과 도연은 한양 외곽의 연못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늘 그렇듯 단정한 차림새로 지연 곁에 섰습니다. 그의 비단 옷은 햇빛에 반짝였고 갓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머리에 얹혀 있었답니다. 지연은 그의 옷차림이 어머니 이씨 부인의 손길로 정성껏 준비된 것임을 짐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못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지요. 도연은 평소처럼 어머니의 가르침을 늘어놓으며 대화를 이끌어가려 했습니다. 낭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연못가의 풍경은 마음을 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산책하니 기분이 좋지 않으신지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이 어머니의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답니다. 산책이 이어지던 중 두 사람은 연못가의 작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정자는 나무로 지어진 아담한 공간이었고 사방이 열린 채로 가을바람이 스며들었지요. 지연은 정자 난간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단풍잎이 그녀의 마음처럼 떠돌고 있었답니다. 도연은 그녀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요. 낭자의 모습이 참 고우십니다. 어머니께서도 낭자의 자태에 늘 칭찬하시지요. 지연은 그의 말에 살짝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도령의 어머니께서 너무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헌데 도령님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녀의 질문은 반쯤 장난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이었죠. 도연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야. 어머니께서 옳다고 하신 분이니 저 또한 낭자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대화는 점점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흘렀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나마 그녀에게 다가오려 했고 지연도 예의상 그의 말에 응하며 미소를 지었지요.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연못가에는 황금빛 노을이 깔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용기를 내어 지연의 손을 살짝 잡았답니다. 지연은 놀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도연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답니다. 그들의 입술이 거의 포개질 뻔한 순간 도연은 갑자기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아, 낭자 이건 아직 혼인 전이니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행동을 조심히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지요. 혼전에 낭자의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도리 같습니다. 지연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감정이 무르익던 순간이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던 것이었죠. 그녀는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만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도련님은 참으로 신중하신 분이시군요.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비꼼이 섞여 있었지만 도연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죠.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답니다. 도연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마보이 성향이 단순한 어머니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감정과 결정을 올가매는 족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죠. 그녀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연못가의 정자에서 도연과 함께했던 순간이 아니라 서고에서 들었던 덕이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결국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고로 향하였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복도를 지나 서고의 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와 종이 냄새가 그녀를 맞이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역시나 덕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낡은 시집이 놓여 있었답니다. 지연의 발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를 보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어인일이십니까? 오늘도 잠이 오질 않사옵니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지연은 그 목소리에 마음이 녹는 듯 했답니다. 그저 마음이 어지러워 이곳으로 왔어. 너희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지연은 솔직하게 말하였죠. 덕이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아가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것입니까?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려 속내를 털어놓았답니다. 오늘 약혼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의 마음은 늘 다른 이에게 얽매여 있더구나.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덕이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위로하듯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신분의 벽을 의식하는 듯한 긴장이 스쳐갔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사람의 마음은 때로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읽는 이 시처럼 말입니다. 그는 책을 펴고 낮고 깊은 목소리로 시를 낭독하였답니다. 사랑은 바람처럼 자유로이 굴레의 경계를 넘어 흐르네.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가라. 세상의 눈은 그대를 막지 못하리. 지연은 그의 목소리에 빠져들었답니다. 그 순간 서고 안에는 그들 둘만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죠. 덕이는 책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고 지연은 그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그녀는 도현과 차가운 순간을 떠올리며 덕이의 눈빛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보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고 덕이도 망설이다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답니다. 그들의 손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를 향한 열망으로 떨리고 있었죠. 지연은 그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서고는 달빛과 촛불로 가득 찬 성소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금지된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며 조선의 엄격한 규율을 잠시나마 잊게 하였죠. 한양의 겨울은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최 씨 가문의 저택은 밤이 되면 고요 속에 잠겼지만 서고만은 달빛과 촛불로 은은히 빛났지요. 지연은 도현과의 혼사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의 마마보이 성향과 어머니의 얽매인 삶은 그녀의 가슴을 점점 더 답답하게 조여왔지요. 반면 덕이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답니다. 밤마다 서고에서 두 사람은 몰래 만나 시를 낭독하고 연정을 속삭였습니다. 덕이의 목소리는 자유와 열정으로 가득했고 지연은 그의 시를 들으며 신분의 굴레를 잠시 잊곤 하였답니다. 아가씨, 이 시는 아가씨는 생각하며 지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덕이는 고요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읽었죠. 사랑은 달빛처럼 은밀히 세상의 눈을 피해 피어나네. 비록 굴레에 묶여 있으나 마음만은 자유로이 날리라. 지연은 그의 목소리에 빠져들었답니다. 두 사람은 책장 사이에서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었죠.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불꽃이었지만 그 불꽃은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지연은 덕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답니다. 그대와 이곳에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 덕이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었죠. 아가씨, 소인의 마음도 언제나 아가씨와 함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은밀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였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지연과 덕이가 서고에서 시를 나누던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 판서, 지연의 아버지가 서고 안으로 들어섰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뒤에는 하인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답니다.
한 하인이 두 사람의 만남을 밀고 한 것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냐, 지연아! 채판서의 목소리는 서고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연은 놀라 몸을 떨었고 덕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 소녀가 잘못하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지만 채판서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내 이놈! 천한 노비가 감히 주인집 아가씨를 유혹하다니! 채판서는 덕이를 향해 소리쳤고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죠.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사정없이 매질하거라! 덕이는 저항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죠. 아버지, 제발 덕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채판서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여겼고 덕이를 혹독한 매질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덕이의 신음은 지연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답니다. 지연은 아버지 다리에 매달려 덕이의 매질을 멈춰달라 애원하였지만 덕이가 혼절을 하고 나서야 매질은 멈추었고 어두컴컴한 광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이 사실이 이도령 집에 알려진다면 당장 파혼을 당할 것이 명백한 일이거늘 어찌 저놈을 살려두라 하는 것이냐? 지연은 절망에 빠졌답니다. 그녀는 덕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다음 날 지연은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하였죠. 아버지, 소녀가 도련과 혼인할 때까지 조용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덕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채판서는 딸의 결심을 보고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 여겼고 지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좋다. 저 노비를 풀어주마. 하지만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할 것이다. 덕이는 광에서 풀려났지만 상처투성이 몸으로 채판서 댁을 떠나야 했답니다. 그는 지연을 마지막으로 보며 속삭였죠. 아가씨, 송구하옵니다. 소인놈 아가씨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였습니다. 덕아,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빚진 내 마음이다. 당분간 자리 잡는데 요긴하게 쓰거라. 지연이 갖고 있던 귀중한 물건을 덕이의 손에 건네주며 지연은 돌아서야 했던 것이었답니다. 결국 덕이는 한양의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답니다. 그의 뒷모습은 지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도현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장은 화려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 있었죠. 도연은 여전히 어머니의 뜻을 따르며 단정한 모습으로 신랑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는 지연의 차가운 눈빛을 느끼고도 어머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믿었죠. 지연 낭자, 우리는 좋은 부부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은 그의 말에 미소만 지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덕이와 함께 한양을 떠나 있었죠. 지연은 혼례 후에도 덕이가 낭독하던 시집을 펼치며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덕이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며 그를 위해 희생한 자신의 사랑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덕이의 눈빛이 아른거렸고 그의 시는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졌답니다.